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올해 출시하는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4가지 변화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오랫동안 구독해오신 분들은 이미 아이폰 14이 어떻게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큼직큼직한 변화 4가지 모아봤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이미 수없이 많은 루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라인업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아이폰 13 시리즈까지만 해도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4종류의 아이폰이었던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니는 5.4인치로 가장 작은 아이폰이었죠. 하지만 이번 14 시리즈부터는 이 앙증맞은 미니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미니 자리에 거대한 녀석이 들어가게 될 전망인데요. 6.7인치의 화면을 가진 아이폰 14 맥스가 이 자리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4 라인업은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4개가 된다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것들을 선호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플러스 모델, 요즘에는 이제 맥스 모델 이렇게 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니가 안 나온다고 해서 크게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 지인들은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이제 미니를 좀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은 아쉬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매년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새로운 칩셋이 들어간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의 프로와 일반 라인업에는 다른 칩셋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라인업의 경우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A15 칩셋이 다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다만 예전 방식대로 A15X 이런 식으로 개선되거나 또는 지난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A15 칩셋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램은 기존 4GB에서 2GB가 올라간 6GB 램이 탑재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최상급 칩셋인 A16 바이오닉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칩셋이 고성능이라는 건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A15 칩셋만 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조차 없었으니까요. 사실 이 A15 칩셋이 이번 아이폰 14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속도 차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으실 분들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 같은 시리즈에서 한 등급 아래에 이제 칩셋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프로를 구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아이폰들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출시를 했죠. 이 각진 디자인의 노치 디자인 이런 형태로 계속 출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의 디자인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프로 라인업의 경우 알약 형태의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노치와는 좀 사뭇 다른 형태죠.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노치보다 크기가 훨씬 더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실물 유출 사진들이 여럿 유출이 되면서 이 펀치홀이 제법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치보다는 디스플레이가 좀 더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제법 크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외관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프로 같은 경우 외관의 곡률이 조금 더 생긴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살짝은 둥근 형태였는데 이번에 14 프로는 카메라 섬 모서리에 맞게 모서리 곡률이 조금 더 둥글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섬도 기존보다는 좀 더 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베젤 또한 기존보다 약 20% 정도 얇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컬러도 나올 예정인데요.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4 라인업에 새로운 퍼플 컬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더 커진 카메라 섬에 펀치홀, 더 얇아진 베젤, 새로운 퍼플 컬러, 그리고 좀 더 둥글게 변한 모서리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라인업은 퍼플 컬러는 추가가 되지만 아쉽게도 큰 차이는 없을 전망인데요. 노치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베젤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카메라인데요. 애플이 무려 7년 만에 아이폰의 카메라를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후면 광각 카메라의 화소가 이제는 48메가픽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카메라는 잘 나오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잘 나와서 좋긴 좋지만 그래도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선예도가 좀 아쉬웠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와도 막상 확대를 해보면 좀 깨지거나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이런 아쉬운 점들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카메라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는 8K 영상을 원활하게 촬영하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8K 영상도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일반 라인업은 아쉽게도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인데요. 소식에 따르면 일반 라인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2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번 아이폰이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출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겠지만 현재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폰 14는 작년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지만 프로 라인업의 가격은 인상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예상 가격은 아이폰 14이 $799, 아이폰 14 맥스가 $899, 아이폰 14 프로는 $1099, 14 프로 맥스는 $1199입니다. 프로 라인업은 $100가량 오른 가격이고요. 아이폰 14의 가격은 아이폰 13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다만 새로운 6.7인치 맥스 모델은 기존 아이폰 13보다 약 $100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니가 원래 $699로 가장 저렴한 모델이었는데요. 이제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아이폰 14이 이 전체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 라인업에만 펀치홀이 들어가고 최신 칩셋이 들어가는 변화가 있다고 해도 가격이 오른다면 판매량이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은 변화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이폰 14이나 새로운 아이폰 14 맥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프로 라인업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뭔가 확실한 급 차이가 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이 어떻게 좀 변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이폰 14 시리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대로라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기대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프로와 일반 라인업의 급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 건 뭔가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